내가 부동산 공부도 많이 되고 경험도 좀 있고 처음 집을 사는 거지만 돈이 많고 수입이 많다. 그러면 가장 안전하고 마음 편하고 돈 잘 많이 벌고 빨리 가격이 오르는 투자는 상급지의 신축이 될 재개발이나 재건축 후기 사업 시행 이상 된 거를 사시면 됩니다. 아니다, 나는 그 정도까지 공부가 안 됐고 자금도 많지 않고 실거주 하겠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많이 벌 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 최근 이게 흐름에 따라서 이제 정부 정책이 계속 후속 정책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집을 구매하셔야 되잖아요. 네. 물론 또 무주택자 분들 중에 서울에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뭐 수도권에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방도 계실 거고 본인의 또 직장과 가까운 곳에 집을 꼭 구매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러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집을 구매를 해야 될까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먼저 서울 수도권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쪽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에 제가 괜찮게 보는 지역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서울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내가 돈이 현금이 뭐 5억 이상 있다. 그러면은 이제 좋죠. 지금 가진 돈이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네. 가장 안전한 전략, 가장 안전하고 뭐 5년 정도, 7년 정도 봤을 때 수익을 크게 확실히 거둘 수 있지만 지금 약간 비싸게 사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쁜 전략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렇죠. 신축, 재개발, 재건축 투자입니다. 신축에 하거나 재개발 재건축에 하거나. 정확히 말하면 신축이 지금 새 아파트 말고 네. 지금 새 아파트 말고 신축이 돼. 앞으로 3년에서 한 7년 정도 사이에 뭐 사업 시행 인가가 났다거나 관리 처분 인가가 났다거나 제일 좋은 건 이주 철거 단계겠죠. 이제 막 부시고 이제 막 지으려고 하는 거. 네. 그런 아파트들을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한 15분 거리에 500세대 이상에 있는 아파트들 어디든 좋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을 투자를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 금액대별로 이게 그 리스크하고 수익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맞춰져 있거든요, 이미 시장에서.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의 끝자락에 있어요. 사실 중계동보다 더 위에 가거든요. 근데 그쪽은 한 초기 투자금 1억 5천에서 2억 정도. 그 정도면 그래도 한 새 아파트 한 5년 내지 7년 뒤에 그래도 적어도 입주 혹은 분양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매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여마천, 서울이 이제 동쪽이죠. 그쪽은 이제 5억에서 한 6억 선.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상당히 좋게 보는 노량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앞에 그 노량진역 앞으로 갈수록 뭐 15억도 들고 뒤로 갈수록 이제 뭐 11억, 10억, 뭐 7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8억까지도 내려가는데 입지에 따라 다르죠. 네. 초기 투자금이 그 정도가 들고 뭐 한남동 같은 경우는 뭐 15억 있어야죠. 15억 가지고도 어려울 것 같던데요. 맞아요. 지역 따라 달라요. 여의도 같은 경우도 뭐 재건축이라든가 잠실주공 5단지라든가 아니면 뭐 성수전략지 이런 데 다 이제 돈이 막 15억, 20억 들어가는데요. 네. 그럼 무슨 말 얘기냐면 이미 이 정도를 투자하더라도 제가 아까 서두에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5년 이내로 집값이 2배 정도 선으로 갈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준을 주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노량진에 초기 투자금 11억으로 샀어. 11억으로 샀는데 지금 주변 뭐 추가 분담금 거기에 막 3, 4억 붙고 뭐 이주비 대출 막 세금 내고 이런 거 했더니 한 18억, 20억에 사는 거야. 근데 나는 5년 정도 뒤에 이 금액이 이 아파트가 40억 정도까지는 오를 것 같아. 못해서 35억까지는 오를 것 같아. 그럼 내가 한 15억, 20억 버는 거지. 그런 계산이 서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큰 목돈을. 왜냐면 그런 계산이 안 서면은 아니 그거 은행 예금에 넣어도 돈이 얼마가 나오고 비트코인 사도 되고 주식 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전함과 얼마나 더 많이 오를 지역이냐에 따라 사실 가격은 이미 결정돼 있어요. 서울에 신축이 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럼 이거를 얘네들 가격이 한 20% 지금보다 쌌던 시절이 있었죠. 2023년 1월이라든가 아니면 2024년 뭐 초만 해도 뭐 20% 30%까지는 안 돼도 한 지금보다 한 10% 이상 저렴했었죠. 근데 그 시절은 지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많이 올라버렸죠. 그때는 막 미국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작년으로 되돌아가면은 뭐 이거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 못 잡아서 터진다. 그러다가 인플레이션 잡히니까 뭐 실업률, 고용률 이런 지표 때문에 경기 침체 온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확전된다. 뭐 등등등 얘기가 많았지만 잘 넘어왔잖아요. 뭐 중국이 대만 친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리스크들이 이제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이 오른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또 자본이 되신다면, 공부가 돼 있다면 이런 게 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지금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결국은 상승장이 왔을 때 가장 빨리 오를 거고, 전세금이 올라가는 주 전세금도 많이 올라갈 거고, 여기가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좋아요. 근데 여기에 어려운 점은 무주택자분들이 과연 이런 투자를 할 수가 있냐,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도. 그렇죠.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맞아요. 기간이 오래 걸리고, 두 번째는 무주택자분들은 내가 살 집을 살려고 집을 사는 거거든요. 투자와 거주를 분리해야 돈을 번다 말을 너무 쉽게 하시는데, 이거 내 집 마련해서 돈을 막 5억 10억 벌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거 못해요. 사실 제가 상담해본 결과로는 거의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야.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처음에 하는 건데도 잘하는 사람, 운전도 처음에 연수 한번 받고 막 면허 따자마자 잘 타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차 뽑고 나서 몇 번 긁고 막 사고 날 뻔도 했는데, 그런 사람들 골목길 운전 잘하세요? 잘합니다. 잘하시죠. 근데 처음 면허 따자마자도 잘했냐 이거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근데 부동산은 돈이 크게 들기 때문에 처음에 잘못하면은 이 손해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거주로 집 샀다가, 보통 이런 루트를 봐요. 실거주로 한 뭐 운 좋은 사람은 청약되는 거고, 아닌 사람은 그냥 저렴하거나 적정할 때 샀다가 와 불장 때 막 2배 3배 가는 거 보고 돈은 이렇게 버는 거구나. 그럼 그때 저거 새 아파트 살 걸, 아니면 하나 더 살 걸. 아니면 보니까 주변에 나보다 더 번 사람은 신축이 될 재개발 재건축을 미리 쌀 때 사놨었네. 다음부터는 나도 저래야지. 그러면서 이제 내 집을 전세를 주고 나는 월세를 살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막 넣는 거거든요. 근데 무주택자분들이 이게 되냐는 두 번째고, 권할 수가 있냐,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책임질 것도 아닌데 이거 했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런 재개발 재건축 신축이 될 후기 재개발 재건축 말하는 것, 그 최소한 사업 시행인가 난 거, 그래도 한 7, 8년 안에 될 수 있는 거, 입주까지. 이거를 권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지만 이거를 가정이 벌써 들어가 있어요. 가격이 앞으로 제가 말한 대로 5년 뒤에 올라 있을 거야. 이건 비슷한데 이 중간이 이렇게 유지가 되거나 혹은 상승할 거를 기본으로 깔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약보합으로 가거나 정말 재수 없어가지고 하락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일부에서. 그럼 하락이 나올 때 저 같은 투자자는 버텨낼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야, 이거 결국은 온뒤 오를 거야. 근데 무주택자 살면서 처음 집 사본 사람이 이걸 버텨낼 수 있냐? 이때 팝니다, 보통. 이때 팔아요. 못 이겨내고. 아닌데 나는 안 팔 수 있는데? 그러면은 23년 1월에 집 판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분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판 거예요. 그리고 무주택자분들 중에 와이프랑 남편이 이게 생각이 일치하는 분들은 버틸 수 있죠. 우리는 이런 걸 감안하고 산 거야. 네. 근데 한 명은 막 반대했단 말이야. 그냥 여기 그냥 들어가서 살자. 여기 애들 키우기 좋다. 근데 막 보통 남편이 막 바득바득 우긴 다음에 돈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부부 싸움이에요, 그때. 그때 내가 그냥 저거 사자 그랬지. 거기는 별로 안 떨어졌던데. 그러면은 이제 그때 막 또 팔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식이 있어도 현금으로 버틸 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재개발 이런 투자를 보게 되면, 투자와 거주를 분리하게 되면 첫 번째 월세가 들어가죠. 그렇죠. 두 번째, 이런 재개발 투자 볼 때 내가 모은 돈이 1억 5천 있으니까 나는 그냥 상계 뉴타운 가서 사야겠다. 거기 1억 5천 든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쪽에 눈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책을 보면 상계 뉴타운 1억 5천이 드는데 여기는 3억이면 된다. 예를 들면 저기 뭐 강서구의 방화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기 거여마천은 뭐 여기도 잘 찾아보면 3억 5천 있다. 뭐 아니면 차라리 뭐 경기도를 말하면 이렇게 막 퍼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용대출 막 5천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막 대출 받고 해가지고, 아니면 어떻게든 돈을 끌어가지고 내가 실제로는 1억 5천인데 한 2억 5천 내지 3억을 투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도 욕심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개발 이 신축 재개발 투자는 미래의 가격을 주변 아파트 가격을 계산을 해서 지금 가격이 비싸지 않고 미래에 이게 2배가 될 거니까 그 가격을 끌어와 가지고 이게 남는 거니까 투자한다는 가정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야 지금 1억 5천으로 하면은 내가 한 3, 4억 버는데 지금 5억을 넣으면은 내가 막 10억을 버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뻥튀기 되거든요. 상급지가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게 보이니까. 그러면 자꾸 무리를 하게 돼요. 여기 한번 몰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고 최대한 여기에 돈을 쏟아 붓자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만약에 내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거나 경제가 세계적으로 안 좋은 게 터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버티고 싶은데 버틸 체력이 없어서 파는 겁니다. 아파트가 가요. 3년 뒤에 잘 가다가 막 20% 폭락했어. 버텨야지 했는데 나는 막 은행 대출에 막 시달리고 있는데 대출 금리가 막 올라. 근데 중도금 내야 돼. 중도금 대출 내야 되는데 월세 이거 나가. 애들이 커가지고 학원비가 늘어나. 와 못 버티겠어. 이때 부자 엄마 아빠가 있으면 막 1억씩 빌려줄 때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때 무너지고 야 그럼 결국 이거 팔아야겠다. 한 10% 떨어진 가격에 팔자. 팔고 나면 그 다음에 2, 3년 뒤부터 폭등하죠. 떨어져가지고 제가 말한 대로 그 5년 뒤에 2배 그걸 갈 거니까 공급 부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무주택자분들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리고 이 방법이 좋지만 이 방법을 하기에는 내가 준비가 안 됐다. 혹은 경험이 없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20년 이내에 서울의 지하철역 주변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한 20% 가격 떨어진 거 사셔도 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안전 범위 안에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서울에서도 지하철역이 없고 굉장히 인식이 좋지 않고 주변에 혐오 시설이 있다거나 단기 영구 임대주택이 많다거나 이런 지역들이 있죠. 그런 지역들을 좀 걸러서 보신다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여기는 그래도 가도 내가 애들 키우고 살만하겠다 정도 싶은 그런 지역들의 역 주변 15분 이내에 어떤 역이든 좋아요. 어떤 역이든 경전철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여기든 15분 이내 500세대 이상 20년 이내의 아파트는 20% 이상 떨어진 거 30% 떨어지면 대박이고 그런 아파트 사셔도 법니다. 제가 가진 금액이 많을수록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좀 더 안전해지죠. 확실해지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시점에 얘기하시는 게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지방은 망했고 지방 소도시는 망했고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방의 광역시도 망했고 핵심지 1급지만 오른다.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 용산, 성동, 송파구, 조금 넓게 보면은 마포구, 동작구, 강동구 요 정도? 요 정도? 아니 목동 정도까지? 요 정도만 오른다. 경기도에서도 분당, 과천 요 정도. 아니 광교? 요 정도만 오른다. 인천도 끝났다. 이제는 핵심지의 시대고 핵심지에서도 신축만 오른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의견에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반대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신기한 게요. 여러분들이 꼭 주식하고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주식이나 다른 자산들은 내가 사도 되고 안 사도 돼요. 그렇죠? 네. 근데 부동산은 굉장히 다른 특징인데 여러분이 무주택자로 있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전세, 매매, 월세 중에 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엄마 아빠 집에 살 때는 선택 안 하죠. 투자 안 하는 거죠. 내가 독립한 사람이라면 가정을 꾸렸다면 전세, 매매, 월세 중에 하나 살아야 돼요. 부동산은 필수네요. 필수예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서울의 핵심지에 신축에 올라가서 가격이 막 이렇게 올라요. 근데 옆에 구축은 안 올라.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 어디가 좋을까요? 공덕 근처로 할까? 공덕? 네, 공덕역이요. 공덕역 근처. 공덕역 근처에 마포구에 아파트들 많잖아요. 네. 거기에 공덕역 말고 우리 거기로 합시다. 노량진으로 합시다. 노량진이요. 지금 새 아파트 올라가려고 막 하고 있으니까. 네. 10년 전에 흑석동 버전. 거기 노량진에 막 새 아파트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가격이 막 폭등을 지금 피가 막 10억씩 붙어 있잖아요. 네. 15억씩 붙어 있잖아요. 그럼 그 노량진 바로 옆에 근처에 1호선 있고 9호선 있는 그 근처에 차로 한 10분 이내 거리들에 한 20년 된 아파트는 그 새 아파트만큼 가격이 안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강변임에도 불구하고 한강변 아닌데도 있겠지만 그럼 생각해 보세요.
노량진의 아파트는 20억짜리가 40억이 됐어. 진짜 5년 뒤에 봤더니. 근데 여기가 지금 20억짜리가 40억이 됐는데 여기에 10억짜리는 하나도 안 올라. 아니면 뭐 한 15억 됐어. 이렇게 될 것 같으세요? 여기가 40억이 여기가 15억인데? 나홀로가 아닌 이상은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가지는 않을까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그냥 부동산 투자를 모르는 분들도 야 노량진이 살기가 좋은데 여긴 너무 비싸서 못 살겠다. 근데 여기는 그냥 걸어서 한 10분 거리인데 좀 낡았다고는 하지만 괜찮고 살만한데 여긴 15억밖에 안 하네. 그럼 저기 살까? 로 가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너무 좋죠. 야 여기는 매매가가 안 올랐어 별로. 근데 전세나 월세가 많이 올라왔어. 특히 옆에가 비싸니까 이 인프라를 누리려고 여기 전세 와서 막 산단 말이에요. 여기 뭐 금방 가니까. 학군지 보시면 여러분이 확실하죠. 목동 같은데 학군지 보시면 그러면 전세나 월세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월세는 결국 전세의 전환율로 보는 거니까 매매가는 별로 안 올랐는데 전세가는 야금야금 올라서 공급 부족 때문에 올라왔어. 그럼 갭이 되게 적네. 여기는 40억에 전세 뭐 20억이야. 여기는 15억에 10억이야. 그럼 여기는 20억 필요한데 여기는 5억이면 되네. 그럼 투자자들은 이런 걸 4개 삽니다. 그러면 상승장 폭등 막 이 광기의 장이 왔을 때 곱하기 4로 먹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물론 이게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상급지의 신축이 갔을 때 하급지의 구축이 못 따라가는 지역은 전제가 있습니다. 수요가 빠져나가거나 지금의 수요가 유지되지 않는 지역. 쉽게 말해서 지방의 소도시들 인구가 감소하고 인프라가 파괴되고 노인만 많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들, 지금의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역들은 이미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지에 몰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핵심지의 바운더리를 어디까지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서울 얘기하고 있으니까 서울에서도 막 일부 핵심지만 오른다라고 보시는, 거기서도 막 신축만 오른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 제가 지역을 말하면 좀 비하 발언이 되니까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지금 유튜브이기 때문에 웬만한 지하철역에 여러분이 여기 가서 내가 애기 키우기에 살만하겠다, 그냥 뭐 최악은 아니다 싶은 지역에 여기서 15분 거리 500세대 이상의 20년 이하의 구축은 그 옆에 상급지들이 오를 때 따라 올라갈 거예요. 상승률이 그거보다 못할 수는 있죠. 못할 수는 있지만 아주 못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지난장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앞으로는 조금 우리가 인구 감소와 이 경제 성장이 낮아지는 걸 감안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볼 때 신축의 상급지가 10년 동안 3배, 2.5에서 3배 오른다고 보면 이 구축은 과거장에서는 그래도 2.5배에서 3배를 거의 따라갔거든요. 구축이. 근데 뭐 보수적으로 본다고 해서 2배 정도는 간다. 따라간다. 금액이 훨씬 적게 드니까. 또 실거주가 가능하니까. 그런 구축을 정부의 신생아 특례론이라든가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보금자리론 같은 걸 이용하셔가지고 대출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럼 6억이나 9억 구간으로 받는 거예요. 총액이. 내가 가진 돈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금리적인 측면을 조금 말씀드리면 고정금리도 좋고 변동금리에 한번 걸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점은. 이제 금리가 인하 국면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나는 그래도 보수적인 게 좋아. 그럼 30년 고정 가시고 금리가 많이 떨어졌네 3년 뒤에 봤더니 그럼 그때 은행 금리로 대출로 갈아타도 되니까 그런 거 고려하셔서 내 집 마련을 서울에 하셨으면 좋겠다. 요약하면 내가 부동산 공부도 많이 되고 경험도 좀 있고 혹은 처음 집을 사는 거지만 돈이 많고 수입이 많다, 와이프랑 가족 거도 좀 이게 합의가 됐다, 그러면 가장 안전하고 마음 편하고 돈 잘 많이 벌고 빨리 가격이 오르는 투자는 상급지의 신축이 될 재개발이나 재건축 후기 사업 시행 이상 된 거를 사시면 됩니다. 돈에 지금 프리미엄 맞춰서 사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그 정도까지 공부가 안 됐고 자금도 많지 않고 실거주 하겠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것도 금액에 맞추셔가지고 서울에 내 집 마련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방에 거주를 하셔야 되는 분들, 지방에 내 집을 마련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지방은 서울보다 훨씬 환경이 좋아요 지금. 왜냐하면 서울은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많이 올랐잖아요. 한국은행 통계에면 90% 수준 21년 고점에. 반면에 지방은 가격이
많은데 50% 폭락해서 회복 못하는 구축들도 많고요. 네. 신축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전고점에 비하면 뭐 20% 떨어진 데 흔해요. 정말 뭐 수성구 같은 데 빼면. 수성구는 뭐 조금 대구의 수성구는 이제 그 지방의 완전히 그 핵심지 중에 핵심지인데 부자 동네죠. 부자 동네인데 뭐 어차피 거기 살 돈이 있는 분은 이 방송을 제 얘기를 안 들으실 테니까 입주 물량이 많고 부산, 대전, 세종, 대구 너무 좋습니다. 저는 특히 가격적으로 굉장히 저점 근처로 좋은 조건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지역은 대구라고 보고요. 대구는 근데 입주 물량이 조금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상승으로 이제 가능되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무주택자분들은 가격적으로는 가장 최저점 수준으로 지금 살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닌가. 종합적으로 리스크가 많이 제거된 상태에서 보고 부산은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부산도 뭐 올해 내년 중에 내 집 마련하시기 좋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데 전세가도 많이 약간 집값이 거품이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 저는 이제 허리 정도는 충분히 왔다고 보고 지금 세종 사셔도 충분히 무리 없다고 봐요.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반면에 이제 소도시들, 네. 중소도시들 인구가 그러니까 광역시급이 아닌 거는 저는 굳이 사야 되나 내가 지방 사더라도. 그러니까 이 충청도나 경상도 사시는 분들은 좋아요. 그쪽은 경부선 라인에 우리나라 직업 일자리가 그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충청도 산다 그러면은 뭐 청주 이런 데 사지 마시고 대전이나 세종 가서 살자. 이왕이면 광역시급. 광역시급으로 가자. 네. 그 중에서도 세종이 전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경상도에 사신다. 그러면은 부산이나 대구 중에 하나 사자. 울산도 굳이 그런 데 살 필요 있나? 광역시로 가자 안전하게. 네. 보수적으로. 그러면은 전라도나 강원도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전라도 광주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확신이 없어요. 일자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강원도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투자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강원도나 전라도 사시는 분들은 저라면은 거기는 전세 살고 서울에 투자하셔라. 서울에 갭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경기도라도 수도권에 사시든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어렵지 않은 게 내가 광주나 강원도에다가 집을 살려고 했는데 여기는 집값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싸잖아요. 그러면 서울이 가능하면 하시고 아니면 경기도에 그 나름 괜찮은 동네에 하셔도 되거든요. 갭 투자. 예를 들면은 동산 같은 데나 평택 같은 데 하세요. 거기가 광주나 특히 강원도 뭐 속초 이런 데는 이제 약간 투자용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장기적인 전망이 밝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가시면 좋겠다. 아니면은 서울에 상계 뉴타운 사셔라. 1억 5천 2억으로. 솔직히. 자금도 적게 들고. 강원도나 광주 특히나 전라도에 광주도 안 되는 무슨 뭐 진주 전주 뭐 별게 다 있잖아요. 소도시들. 인구 막 50만 30만 이런 데들. 그런 데다가 내 집 마련 막 거기도 뭐 분양가면 4억 5억은 나옵니다. 그래도 신축. 그거 하시느니 차라리 한 1억 5천에서 2억 그냥 상계 뉴타운 묻어놓고 거기 전세 사셔라. 전세 자금 대출 잘 나오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세종이나 대전, 대구, 부산은 지금 내 집 마련하시기 좋다. 올해 내년에 하시기 좋다. 수도권도 이제는 인천, 부천, 그 다음에 평택, 동탄, 그 다음에 저기 파주, 운정 다들 무주택자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을 지금 대출을 받아서 저리에 하셔라. 다만 인천에서 너무 과도하게 인천에 돈을 쓰진 말자. 인천에 내가 10억짜리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서울에 10억을 사자. 내가 근데 실거주를 같이 해야 된다. 그럼 인천에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인천에 검단에 저렴한 거 사시고 실거주용으로 사시고 남은 돈을 아까 말씀드렸던 상계 뉴턴 사라. 그렇게 나눠라. 송도 분양가 봤더니 최근에 저 바닷가 근처에 막 10억짜리가 나오더라고요. 네, 비싸더라고요. 저는 송도에다가 대출 받아서 10억을 늘 바에는 송도에 저기 송도에 그 체드위 국제학교 있는 그쪽 근처 네네네. 그쪽 뒤에 보면은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한 15년 정도 된 그 아파트도 있어요. 송도 초기에 들어왔던 아파트들 거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매매가 싸거든요. 거기 6억 이내로 사실 수 있을 겁니다. 30평대. 네. 그런 거 사세요. 그런 거 사서 사시고 나머지 4억을 서울에 갭 투자를 하든 아까 말씀드렸던 상계나 저기 뭐 마천동 네. 가든지 뭐 장위를 가시든지
그런 거 사셔라. 아니 갭 투자도 좋다. 그렇게 분산하세요. 왜냐면 인천은 좋긴 한데 가격적으로 이제 가격도 좋고 다 좋은데 또 신축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다 좋은데 3기 신도시 입주 물량이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김포도 있고 저 위에 창릉도 있고 밑에 부천 대장지구 있고 그리고 거기 이제 뭐 주안역 근처에 재개발되는 것들도 많고 또 연수구에 5층짜리 아파트들 많은데 얘네도 여차하면 나중에 상승하면 재개발 재건축될 게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엔 지역에 따라 돈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송도는 다른 거 아니냐 하시는데 송도도 GTX가 생긴 다음의 송도와 지금의 송도는 다릅니다. 그리고 GTX역까지 그 바닷가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세요. 거기 걸어갈 수 있나. 버스 타고도 한 15분, 20분은 걸릴걸요. 그러면은 생각만큼 효과가 떨어진다. 집에서 버스 타는 데까지 내려가는데 5분. 버스 기다리는데 5분. 그럼 10분이죠. 버스 타고 지하철역까지 GTX역까지 가는데 15분. 그럼 25분이죠. 거기서 GTX 타러 내려가는데 5분. 깊이가 깊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기다리는데 5분 하면 벌써 35분, 40분 돼요. 네. 그럼 여기서 서울역을 뭐 30분, 25분 만에 간다고 1시간 5분이죠. 그럼 서울역 앞에 직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갈아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남을 안 가잖아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GTX A는 곧 완공이죠. 서울역이. 그렇죠. 삼성역도 28년 뭐 30년까지 된다고 하죠. GTX B는 과연 그때까지 될까?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신축 아파트가 그때 뭐 한 7, 8년 뒤에 과연 지금 새 걸로 엄청나게 가치를 받을까? GTX역 근처 앞도 아닌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셔서 지역에 따라 가격을 차등을 두자. 단 어쨌든 저는 6억 이하는 전국 어디든 좋다. 전국 어디든 디딤돌 대출 받아서 좋다. 단 이제 9억 선을 볼 때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6억 이하는 오케이. 너무 현실적인 그런 무주택자를 위한 전략을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내 집 마련하셨다고 끝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집 마련하셨다고 해서 야 이제 내 집 마련 이제 여기서 뭐 그래 뭐 5년 뒤에 2배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뭐 지켜보자 이렇게 가지 마시. 절대 안 되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시고 네.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잖아요. 네. 특히나 지방 사시는 분들은 집값은 폭락해서 바닥이야. 새 아파트가 지금 대구 사시는 분들은 막 입에 귀에 걸렸어요. 야 이거 전세가 이렇게 싸? 집 안 사도 되겠네. 내 집 마련하려고 봤더니 새 아파트들이 그냥 대구 전체에 막 다 올라가고 있어. 무이자 할부 계약금 5% 10%만 내세요. 뭐 확장비 무료. 그다음에 빵빵백이라고 해가지고 10% 계약금만 내고 완공됐을 때 90% 잔금 내세요. 어떤 아파트는 잔금 유예해줘요. 잔금도 2년 뒤에 내세요. 정말 혜택이 많네요. 엄청 많아요. 근데 다들 막 상급지, 막 수성구, 만촌동 막 이런 데만 보고 있는 거야. 동대구역 근처라든가 청라원동, 대구는 이 달구벌대로 달구벌대로 맞나? 제가 정확히 달구벌대로 맞을 겁니다. 그 대로를 따라서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좋은 지역이다. 그럼 그 지역 중에 내 돈에 맞으면서 지금 새 아파트거나 신축을 짓고 있는 거 가장 좋은 건 3년 뒤에 입주하는 게 최고입니다. 입주 물량이 많이 해소가 될 거니까 미분양이. 그런 거 사시고 지금 전세 너무 싸니까 그런 거 계약해놓고 야 계약금 10% 분양가가 막 6억이래. 막 6억 5천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야 근데 계약금 5%만 내는 데도 있어요. 심지어 10%면 6,500이잖아요. 계약금 10% 6,500 걸고 나는 지금 막 전세 폭락한 구축 아파트 가가지고 전세 살고 이거 뭐 잔금을 유예 안 해주더라도 뭐 중도금 40% 잔금 40% 내라고 이거 대출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자.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하세요. 하시고 앞으로 정말 5년 내로 내가 이제 10억 번다. 10억 벌 수 있다. 내 아파트 살고 있는 데가 5억이 오르고 내가 투자한 거에서 진짜 한 3억 내지 5억을 현금화할 수 있다. 그런 기회가 대한민국에 오고 있으니까 거시적인 환경이나 이 공급 물량 측면에서 바짝 허리띠를 졸라매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내 집 샀어? 그러면 하나 더 사는 겁니다. 1년 뒤에. 그걸 목표로 하셔야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를 더 사서 상승장이 왔을 때 이 집을 내가 2년 살고 비과세로 일시적 1가구 주택으로 파고 이제 복잡해지는데 아니면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둘 다 올랐어. 둘 다 3억씩 올랐어. 하나 팔아가지고 세금 뭐 20% 낸다고 해도 2억 이상 벌잖아요. 두채 전략으로 간다. 그러니까 하나에 몰빵하지 말고 약간 여분을 남기고 차 사지 말고 허리띠 졸라매고
이 저금리를 이용하셔서 하나를 더 사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가 내 형편이 안 된다면 꼭 신축일 필요는 없다. 왜? 첫 집을 내가 신축을 샀잖아요. 그럼 얘는 내가 형편이 너무 부담된다. 신축을 또 사기는 어렵다. 구축 사셔도 됩니다. 구축 사도 돼요. 이렇게 2주택 전략으로 저는 여러분이 다음에 상승장이 정말 2028년, 2030년 요 사이까지 중간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이제 모른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상승장이 광기의 상승장이 다시 왔을 때 지금의 무주택자분들이 정말 내 손에 3억 5억을 내 집을 갖고 있는 상태로 현금화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때 대출을 갚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고 하락을 기다렸다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또 저평가된 걸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자산을 불려나가는 전략을 쓰자. 그냥 손 놓고 기다리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